안녕하세요. 천재치과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. 치과 시크릿 28강 비양심적 의료계 28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. 이빨하고 28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7번까지 7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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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4, 28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연치열을 이루는 숫자이기도 하죠. 그래서 28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을게요. 죽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꼭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치과 시크릿 영상을 하면서 제가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흡압지를 많이 찍어보잖아요. 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잖아요. 여러분들은 왜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을까요? 여러분들은 자꾸 의사들이 뭐 비양심적이고 돈만 밝힌다, 그렇게 의사 혐오를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.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요.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고요.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, 의사들이. 한국에서는 의원 가면 뭐 노인네들 한 1,500원 내고 병원 가서 의사랑 만나서 뭐 얘기 듣다가 뭐 약도 타고 뭐 여러 개 가잖아요.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려면 한 3만 원 정도,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를 내고 만나러 가야 돼요. 의사랑 이렇게 말로 진료를 하고 뭐 상담을 하는데 1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. 1만에. 그래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30%를 내면 3만 원을 환자가 병원 측에 내야 되고 남은 7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죠. 의사는 환자 한 명을 볼 때 10만 원을 받아요. 그러면 일본의 국민소득이 4만 불이니까 한국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? 한국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니까 75%, 4분의 3이니까 7만 5천 원을 받는 게 맞고 30%를 본인 부담금을 내면 7만 5천 원 곱하기 0.3 하면 2만 2,500원. 즉 2만 2,500원을 내고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하고 말로 이렇게 하고 나서 가야 돼요. 그게 정상적이에요. 응? 2만 2,500원. 그리고 의사는 7만 5천 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 줘요? 15,000원도 안 될걸요 아마. 환자를 봐서 수익이 안 나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1분 진료 해야죠. 1분 진료하고 환자 하루에 한 70명에서 100명 보는데, 아니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의사 한 명이 환자를 하루에 70에서 100명을 보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어요? 의사들이 비양심적이어서 그래요? 그게 아니잖아요. 이 정치인 새끼들이 건강보험료를 뭐지? 원가 이하의 저수가,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치료비를 책정을 해놓고 보건복지 예산 자체를 안 올려주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피해를 입는 거예요, 정치인들에게. 의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. 생계가 걸렸잖아. 그러니까 의사들은 환자한테 2차 피해를 또 입히는 거예요. 뭘로 입혀요? 보험 진료 빨리 하거나 잘 기피하고, 보험 진료를 잘 안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비보험 진료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. 이게 의사들이 비양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정치인들, 이 국회의원들이 예산 결산권을 가지는데 왜 보건복지 예산을 안 올려줘요? 그리고 이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게 이 문재인 말이에요, 문재인. 네?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. 2017년도에 의료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. 건강보험 환자만으로 병원이 충분히 경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달라진 거 있어요? 2018년 되고 나서 뭐 의료보험 수가를 뭐 작년 대비 2% 올려주는 거 늘 하던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, 비급여가 비싸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으니까 다 급여화 시켜서 국민들 혜택을 보겠다 우와 하고 표만 얻고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. 이게 왜 쇼냐면, 건강보험을 확대하기 전에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수가가 낮아서 잘 안 되는 것들,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라든가 뭐 흉부외과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의사들이 안 하잖아요. 왜 안 해요? 돈이 안 되니까. 그럼 왜 돈이 안 돼? 이 정치인 새끼들이 건강보험 복지 예산을 낮게 만드니까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. 돈이 안 되는 진료를 안 하는 건 의사들이 비양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안 되게 치료비를 국가가 강제로 설정을 했잖아요. 이건 공산주의식으로 국가가 가격하고 횟수를 정해놨잖아요. 이
의료비 가격을 제대로 설정을 하면 하죠. 돈이 되면 한다니까요, 의사들도. 근데 돈이 안 되게 설정한 정치인들이 잘못한 건데 왜 의사들 보고 비양심적이라 그래요? 이게 치과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건 치과식 그릇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이 치료를 받을 때 교합 간섭이라든가 교합적인 치료를 받아서 치아를 파지 않고 치료를 하면 좋아요? 아니면 치아를 파가지고 뭐 신경치료하고 보철하면 좋아요? 당연히 비손상적으로 보존적으로 치아를 보존하면 좋죠. 근데 그런 치료비 교합지 찍고 교합 간섭 치아 4개를 전체 4개 이상 해야 되지만 어쨌든 치료하는데 23,500원 받으라고 해요. 말로 이 구강 내 거울로 치경으로 이렇게 구강 검사를 하는 것만 해도 사실 75,000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구강 내에서 찍히지도 않는 교합지 찍어가지고 교합 간섭 고생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하는데 23,500원 내고 하라면 의사들이 해요? 안 하지. 이 치아 1호개 있는 거 까만 선 하나 파가지고 레진 하나 해도 평균 가격이 10만 원이에요. 일반 진료 비용으로. 네? 이거 3분짜리 5분짜리 진료도 10만 원 받는데 뭐 10분 20분 걸려서 교합지 찍어서 전체 교합 맞추는 거 23,500원 내고 6개월에 한 번만 해야 돼. 왜? 국가에서 정했잖아.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을 정했잖아요. 이게 공산주의 국가지.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횟수도 제한돼 있고 그러면 누가 그걸 치료하냐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. 좋은 치료를 못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사들이 비양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비양심적이어서 보건복지 예산을 안 올려주잖아요.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낮으니까 보험 치료를 안 하게 된다고. 이게 원인이지. 아, 의사들이 맨날 비양심적이어서 제대로 된 진료를 안 한다 이렇게 백날 의사들 혐오해봤자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무도 없다니까요. 제가 죽고 나면 누가 교합지 찍어주겠어요? 교합지 찍어주고 바이트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합 봐주겠냐고요. 안 할 거 아니에요. 이게 안타까워요. 이게. 자, 치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교합 치료 자체에 대해서 위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치료를 안 하는 단계 0, 1 교합을 간섭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주는 단계. 이 교합을 안 맞추면 교합 간섭 때문에 치아가 깨지죠. 파절이 일어나서 치아가 깨지거나 어금니 사이에 뭐 음식물이 잘 끼거나 심지어 치아가 이렇게 깨지면 바로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때우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죽여서 치아 살리는 거, 그 다음 보철하는 거 임플란트인데 이 임플란트를 본인 부담금을 30%만 해가지고 4에서 한 8만 원 정도 최소가 기준으로 뼈이식 비용 따르고 요거 내고 임플란트 하도록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죠. 왜? 떼우고 나서 신경이 죽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될 단계에서 예전 같으면 신경치료하고 보철하면 뭐 한 70만 원, 80만 원 내고 했는데 임플란트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하세요. 그러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34만 원이에요. 자, 이러면 우리도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돼? 환자한테. 저기요, 환자분 지금 신경치료 해가지고 금리 씌우면 한 70만 원 이상 들 건데 이거 생리 빼고 임플란트 하면 34만 원이면 뭐 어떤 거 하실래요? 생리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 생기고요. 살릴 수 있어도 웬만하면 임플란트 하는 쪽으로 가죠. 왜? 의사가 비양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치료비가 더 싸거든. 국가에서 그냥 너무 눈먼 돈을 퍼주잖아. 막 환자 한 명에 뭐 2개까지 해주니까 한 85만 원 받거든요. 2개까지 하면 170만 원을 그냥 퍼주니까 안 하지. 이거 바로 이거 건너뛰고 이리 가지. 그럼 이게 좋아지겠어요? 임플란트 해서 교합 맞추는 게 더 힘든데. 아니, 이 170만 원이 있으면 나같이 교합을 맞춰줘서 임플란트를 안 하게 10년씩 유지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 예산을 왜 위에다 쓰면은 치아를 뭐 한 2개가 아니라 그 3배, 4배인 6개, 뭐 한 5배는 살릴 수 한 10개를 살릴 수 있을 것을 윗단계에서 막아야 훨씬 좋아요. 예산을 맨 밑에다 쓰니까.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좋은 치료 못 받고 의사는 좋은 치료를 윗단계를 환자를 위한 진료를 하고 싶은데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신경치료하고 금리 싸서 또 안 좋아질 거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환자는 환자대로 좋은 치료 못 받고 의사는 의사대로 좋은 진료하는 이쪽 영역에 대한 기술은 발전이 안 되고 자꾸 이런 거 하게 되고 세미나도 치과 의사들 임플란트밖에 거의 없잖아요. 뭐 교정이나 교합에 대한 세미나 자체가 지금 없다니까. 교합지 찍어준 사람이 없어요. 그럼 결국 누가 좋아지냐? 임플란트 회사들만 돈을 버는 거지. 이런 엿 같은 정책을 이 정치인,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고.
아마 교합지를 찍어서 정상적이면서 보존적인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국을 떠도시든지 아니면 이제 왕복 8시간 걸려서 서울 같은 경우 저 만나러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저도 안타까워요. 저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. 결론! 의사들이 비양심적인 게 아니라 정치인 새끼들이 비양심적이어가지고 치료비를 제대로 안 줘. 보험 치료비를 제대로 안 준다. 그러니까 보험 치료를 해서 먹고 살 수 없게 해놨어. 돈이 안 되는 진료를 안 하는 의사가 비양심적인 게 아니라 돈이 안 되게 치료비를 강제로 설정하고 치료 횟수, 방법, 재료를 국가가 통제하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고. 의사 혐오 좀 하지 맙시다. 우리도 좋은 진료하면서 먹고 살고 싶은데 불가능해요. 그게 생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. 그래서 내가 과잉 진료하거나 문제가 있는 치과 의사들의 진료를 보고 그 원장님들이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. 내가 그 진료 내용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진료 내용을 공격하지, 그 원장님들이 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고 저도 불쌍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다른 의사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. 인간적으로는.